안녕하십니까, 보호당입니다. 최근에 제가 여수도 놀러도 갔다 오고 해서 좀 유튜브 동영상 좀 약간 소원했죠.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좀 특집 시리즈, 즉 몇 편의 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최근에 한산 영화, 그죠? 한산 리덕스도 나오고 저도 봤거든요. 재미나게 봤는데 보면서 좀 아쉬운 것도 또 각자 있겠죠, 그죠? 저도 있는데, 이순신 장군의 좀 실제 어떤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 깃들인 그런 것 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들, 그런 것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이순신 장군은 어린 시절에요, 운세를 볼 때 흔히 말하는, 요즘 말하면 좀 일진에 가까웠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진, 학교에서 주목 좀 쓰고, 그죠? 좀 이렇게 문제하죠. 일진도 좀 정치력도 있고 또 나름 리더십이 있어야지 일진을 하는 거죠. 무조건 주목질만 잘한다고 일진이 아니고 좀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. 이순신 장군의 생년월일을 보면요, 이순신 1545년 양력 4월 28일입니다. 시를 모르지만 이분의 생애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세를 알 수 있어요. 일단 이렇게 간지를 뽑아 보면요, 을사생이고 경진월이고 경오일입니다. 이렇게 연, 월, 일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진이나 이제 또 이것에 반대되는 육식갑자에서 반대되는 글자를 찾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월이 다를 경우 어떻게 찾느냐? 물론 방법이 있죠.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런 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, 일단 이순신 장군의 운세를 한번 보면요, 흔히 입추, 여기가 1580년, 바닥이라고 하는 곳이 1550년이 됩니다. 이 해가 경술년이거든요. 여기가 경진년이고, 이거 제가 늘 그리죠, 그죠? 입춘, 입추, 입하, 입동.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났어요. 즉 이 무렵에. 자, 운세가 겨울이죠. 여기가 한창 태어났을 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.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. 왜 가난했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조광조라고 아시죠? 조선 중종 때 도학 정치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훈구파한테, 중종이 이제 실증 나니까 이제 다시 또 물리쳤죠. 그 유명한 이제 그 기묘사화입니다. 기묘사화. 기묘년에 있었던 사화다. 사자라는 선비들의 화를 입었다, 이런 건데요. 이때 조광조가 이제 중종한테 내침을 당하면서 어느 날 졸지에 그냥 사거리다 일망타진을 당하게 되죠. 이때 이제 조광조가 이끌던 사람들을 흔히 살인파라고 불러요. 살인파, 그죠? 여러분 역사 시간에 얼핏 배웠죠, 그죠? 살인파. 신흥 계급이죠. 조선을 왕조를 세웠던 그 공신들, 정권을 유지해 가는데, 국권을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흔히 훈구파죠. 훈구파. 훈이라는 건 공문할 때 훈이거든요. 오래전에 공을 세워서 임금과 그 일종의 이익을 같이 나눠 먹는 개국 공신들의 후손들이 이제 훈구파인데, 세월이 가면서 이제 좀 책 좀 읽고, 그죠? 가르치기도 하는데
야, 우리도 좀 해보자. 훈구파 니네 너무 해먹는다. 그래서 슬슬 이제 좀 개기기 시작하죠. 그런 사람을 살인파라 그러는데, 결국 뭐냐면 이제 왕들도 이 훈구파가 너무 해먹으면서 이제 뭐 임금한테 너무 다침하니까 이 중종이 이제 좀 훈구파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땡겨 쓴 세력이 이제 조광조의 그 세력들이죠. 흔히 살인파, 뭐 김종직 뭐 이런 거 아시죠, 그죠?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이 조광조하고 친했어요. 쉽게 말하면 살인파입니다. 근데 김효사 때 사글이 일망타진했죠, 그죠? 그 바람에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뭐 사형은 안 당했는데 이제 완전 평생 너는 이제 나오지 마, 뭐 꺼져, 뭐 수그려. 그래서 이순신 집안이 사실은 망했어요, 할아버지 때. 그 바람에 아버지도 이제 벼슬길에 나가질 못했어요. 그때 그 김효사 때 이렇게 정리당한 세력의 아들이니까. 그래서 이순신도 사실 앞날이 참 암담했던 거죠.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습니다. 보통 제가요,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, 일진을 하거나, 또 뭐 왕따를 당하거나, 그런 친구들 운세를 보면요, 다 여기에요. 일진하는 놈들도 여기고, 또 뭐 빵셔틀 하거나 맞고 다니는 놈들도 운세가 여기에요. 그래서 운이 둘 다 바닥에 있는 애들끼리, 지들끼리 찌질한 애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보통 학교의 교내, 뭐 학폭, 이런 문제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진하던 애들도 세월이 좋아지면은 뭐 잘 살아요. 뭐 사업도 잘하고. 그렇게 되는데요.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어릴 적 이런 기록이 있어요. 유성룡 그 유명한 징비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.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나무를 깎아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윗동네하고 이렇게 전쟁놀이를 많이 하는데, 을지로. 지금도 을지로 동이라고 해서 을지 3가역과 4가역, 그 근처가 을지로 동이죠. 거기서 태어나셨는데, 이제 그 남쪽에, 남산 쪽, 남산이 이제 좀 내려오는 사면이죠, 그죠? 그 동네 애들하고 이제 전쟁놀이를 많이 했어요. 저희 어릴 때도 윗동네, 아랫동네 좀 전쟁놀이 많이 했습니다. 전쟁놀이 굉장히 재밌어요. 그게 스릴 있고, 참 스포츠인데, 참 요즘에는 참 그런 낭만적인 전쟁놀이가 없어요, 그죠? 그때 이제 징비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, 유성룡 씨의 그 징비록에 보면, 유성룡이가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은, 활로, 나 싫어, 이러면은, 아니, 그 전쟁놀이인데, 실제 나무 화살이지만, 쏘면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? 이순신 장군이 활을 너무 잘 쐈어요. 상대방 유성룡이가 쟤 좀 나 싫어 이러면 그 친구 눈을 맞추려고 쐈대요. 맞으면 실명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거 보면 이순신 장군이 흔히 말해서 깡도 있고 어릴 적에 운도 안 좋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학폭이죠, 학폭. 문제아죠. 사주를 보면요, 태어난 달이 경금인데 이렇게 또 경이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의리가 있습니다. 의리. 참 의리가 있는 게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건데요.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에 이제 45년생이니까 한 뭐 이 무렵에 한 12살 뭐 쯤에 충분히 인생이 제일 힘들다 그랬죠, 그죠? 요 무렵쯤에 상당히 좀 사나웠던 것 같아요. 유성룡이 좋았겠죠, 뭐. 그렇지만, 야, 너 진짜 쏘지 마. 그러니까 이순신이, 나는 니를 괴롭히는 놈들은 죽여버릴 거야. 뭐 그랬던 거죠. 얼마나 살벌합니까, 그죠? 이순신은 사실은 앞날이 없었던 사람인데요. 이분이 사실, 이제 슬슬 풀리게 되는 게 있죠. 이순신 장군 입하 때 돈도 없고 그런데 뭐 공부하려면 서당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됐거든요. 이때
부잣집 사이가 된 겁니다. 사실상 대릴 사이죠. 대릴 사이. 이순신 장군이 무관의 길을 택한 것도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는데요. 그 장인이 무관입니다. 즉 군인 출신입니다. 양반 중에서 무반이죠. 그런데 이제 그 이순신을 좋게 보던 어떤 사람이, 그 사람도 이제 뭐 김효사 때 좀 뭐 희생당한 뭐 그런 쪽 사람인데, 제 애가 용감하고 애가 참 강직하다. 너 사위 삼으면 쟤 크게 될 놈이야. 한번 좀 키워봐봐. 장가가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, 이순신 장인이 무관 출신인데 굉장히 부자예요. 뭐 어떻게 부자가 된지 모르겠지만 온양 일대에서 상당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. 무관으로서 뭐 좀 옛날에 좀 삥땅을 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, 그죠? 그래서 부인이 방씨입니다. 부인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여성이었어요.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부잣집의 대릴 사이로 가면서 또 처갓집에 얹혀 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서서히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만들어준 사람은 그 처갓집, 방씨. 여기서 이순신은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결국 뭐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. 여기 그 무렵에 이순신 장군이 급제한 게 1576년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운세가 한참 올라갈 때, 이때 이제 그 과거에 뭐 병과 뭐 사등으로 붙었다는데, 그게 토탈로 치면은 한 29등 정도 되는데요. 기존에 이제 옛날엔 재수가 제한이 없었거든요. 물론 지금도 없지만. 그래서 쟁쟁한 실력자들에 비하면 뭐 그럭저럭 무난하게 통과해서, 그죠?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여기가 1565년이고요. 11년 동안 과거 준비해서 32살인가? 근데 그 당시에 32살은 늦은 나이도 아니고 빠른 나이도 아닙니다. 과거 시험 붙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드디어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. 이순신 장군이 그 뒤로도 그죠, 보면은 굉장히 좀 깐깐한 사람이에요. 예를 들면 저 완도 쪽에 뭐 벼슬을 이제 부임했을 때 높은 사람이 뭐 오동나무를 베서 내 가야금을 좀 만들겠다니까 이순신이 그 나라 재산인데 왜 네가 베냐? 그래서 또 팍 찍혀갖고요. 이순신은 계속 찍히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. 그럼 어떻게 그렇게 또 올라가느냐?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많이 도와줬지만요. 정말로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은 유성룡이 아닙니다. 우리가 흔히 좀 못된 임금, 무능한 임금의 대명사인 선조 임금이 사실은 이순신을 갖다가 발탁한 사람입니다. 이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